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2인에 선출된 가운데 출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입니다. 또 내일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관련 소식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에 올랐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된 경선이었는데요. 배 소장님, 네. 이번 결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한 유심 지지층은 주로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택받았고요. 또 탄핵 찬성, 또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의 주류와 다르게 탄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잖아요. 관심은 탈락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죠. 홍준표 전 후보를 도왔던 다수의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표는 고스란히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부는 또 워낙 그 토론에서 격론을 벌였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수순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그다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일화가 대략 5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토론회가 첫 번째 이루어지고, 네. 또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된 다음에 11월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그러면 입당과 동시에 만약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아니라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그대로 이어갈 테고요. 그렇게 돼서 당에 입당하고 후보로 5월 11일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대행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런지, 또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정치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대세론으로 기울어져 있는 대선판 아니겠습니까? 탄핵 군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 보수로서는 긁어 모을 대로 표를 다 긁어 모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빅 플랫폼, 빅 텐트, 빅 웨이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단일화를 통해서 계속 이것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단일화, 유승민 전 의원과의 또 연대, 또 이준석, 준스톤과의 또 연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등한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큰 관심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1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대선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선고, 두 번째로는 파기 환송으로 고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파기 재판, 대법원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유죄로 선고하는 것인데, 일단 워낙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그렇고 희망회로를 보수 쪽에서 잔뜩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